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박재영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6월 마지막 날이었죠. 어제 이 코스닥 시장 생각했던 것보다 좀 우려했던 것보다 상당히 장 분위기가 후반 들어서 좋아졌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기 이전에 어제 이 코스닥 시장에 신규로 이제 상장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워낙 IPO 하면서 공모가 대비해서 좀 수익 많이 보신 분들이 최근에도 많이 있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요? 지금 공모주 같은 것을 보면 그 시장 지금 흐름이 어떻다는 것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저께 코스닥에 한 3종목 정도 상장을 해서 그 종목들을 좀 안내를 드려보기 위해서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3종목이 상장을 했는데요. 민엔지라는 종목, 유테크, 동훈아나텍 이렇게 3종목이 상장이 됐습니다. 네. 민엔지라는 종목은 모바일 인증 보안 전문 업체입니다. 공모가가 28,000원이었는데요. 28,000원이었는데 시초가가 무려 56,000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유테크라는 종목은 이제 도강판, 몰드 베이스, 도강판이라는 건 이제 디스플레이 뒤쪽에서 빛을 좀 이제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판 역할을 하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유테크라는 종목도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가 9,000원이었고요. 시작가는 12,550원이었습니다. 동훈아나텍은 사진기에 초점 맞추는 AF 구동칩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공모가 10,000원이었는데 시초가 12,500원이었습니다. 수익률을 보시면 어제 민엔지는 2배 상장했지만 좀 많이 떨어져서 수익률이 60%, 유테크는 21%, 동훈아나텍은 28%였는데요. 월요일에도 또 큰 공모주가 하나 있었죠. 경보산업이라는 이제 제약주가 하나 상장을 했었는데요. 그 종목도 시초가가 2배였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인터넷 제약 이런 주들은 공모가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기술주 유테크나 동훈아나텍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가 강세다. 기술주보다는 제약바이오가 강세다라는 것을 이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해서 오늘 이슈에 좀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시초가 대비해서 종가의 움직임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빠진 종목도 있었고요. 다만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는 참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군요. 자, 코스닥 시장 수급 참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기관이 그래도 꾸준히 받쳐줬고 외국인까지 가세를 해줬어요. 어제 최근의 움직임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주일 동안 움직임을 한번 보면요. 코스닥은 수급이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5거래일 동안 297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무려 2,439억 원, 굉장히 큰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하면서요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기관은 6월 들어서 3거래일 빼고는 모두 순매수였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5월 말부터 6월 코스닥의 강세는 기관이 이끌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투자 주체별로 한번 좀 보면요. 외국인이 매도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코아스템, 코나아이, 컴투스, 파트론 등을 매도를 했는데요. 매도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코아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어서 상장하고 좀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매수 종목을 보면요.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 다음카카오, 바이로메드, 동서, 휴원수 등을 매수를 했고요. 주로 헬스케어 주들을 좀 많이 매수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이 매도한 종목을 보면요. 기관이 매도한 종목은 역시 파라다이스,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원익 IPS, 오스템 임플란트. 파라다이스는 동반 순매도를 했고요. 그 외에 매도한 종목들은 외국인이 주로 많이 매수한 종목들을 좀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고요.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다음 카카오를 무려 1,255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CJENM, 아미코젠, 리온쿠첸, 차바이오텍 등을 매수를 하면서요. 특히 다음 카카오의 매수가 돋보이는 수급이었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봤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 코스닥 시장의 키는 그렇다면 이제 기관 수급이 좀 지고 있다. 아직 외국인이 전면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투자자들이 좀 주시도 해봐야 될 텐데 전략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번 주에 좀 겁나는 시장이었습니다. 하루에 2.5%씩 하락을 하면서 컸어요. 어제도 그랬고요. 어제도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고. 그리스 문제로 인해서 잠시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그리스 문제는 아직 진행형이지만 결국에는 해결될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많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잠시 조정에 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증시도 급등락을 거치면서 뭐 최근에 코스닥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과도한 상승에 대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21선, 그러니까 뭐 여기 차트를 좀 보시면요. 과거에 720선을 4번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 721선을 깼다가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21선도 살짝 건드렸다 올라왔고 720선 그리고 21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뭐 했다라는 점에서 기술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 지지 라인을 좀 형성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지금 보시는 게 코스피 기관 수급입니다. 코스피 시장에 대한 기관 수급인데요. 기관들이 꾸준히 매도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기관이 좀 매도하면서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인 반면에 지금 보시는 것은 코스닥 지수인데요. 딱 구간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5월달 구간에는 개인들이 끌어올렸습니다.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끌어올렸는데 5월 말 6월부터는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로 코스닥이 올라간 것을 보면 수급 상황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는 네. 모습이고요. 대외 여건을 보면 지금 매출액 2015년 실적을 보면 매출액 증가율을 봤을 때 소형주, 코스닥은 매출액이 꽤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대형주, 중형주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매출액 증가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아진 것도 있고요. 지금 2분기 삼성전자의 어닝 컨센서스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매월 이제 월별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실적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2분기에도 뭐 현대차의 실적이 그렇게 좋을 것으로 보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총 상단 종목들의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은 코스피가 그렇게 네.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반면에 코스닥이라든지 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성장주들은 뭐 하반기에도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7월 되면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네. 시즌은 실적을 꼭 봐야 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지금 뭐 그리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원화 약세가 나타난다. 예. 그래서 수출주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유가가 뭐 조금 조정을 받는다. 운송주 이런 쪽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제 그런 흐름들이 2분기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강세 흐름을 계속 좀 견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대형주와 중소형주 볼 때 환율이라든가 국제 유가에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은 기존의 추세를 그렇죠. 좀 더 이어갈 것 같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